우리가 벼를 재배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벼 일생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량에 관한 거는 좀 이따 할 거고, 먼저 이제 재배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랄까, 이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이 첫 번째가 병입니다. 병. 두 번째가 해충입니다. 그죠? 그럼 병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도열병이라고. 도열하니까 벼도자에 뭐 열 받았나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열이 아니고 병원균을 얘기할 때 도열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무늬를 뜨느냐 하면은 마름 먹고, 군대 가면 왜 우리가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다음에 뭐예요? 특무상사 있잖아. 원사 있고, 이제 보리밥떡이라 이제 마름모 요래 세워놓은 거 있잖아. 마름모꼴. 그 형태를 띠는 것이 도열병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도열병에. 그럼 도열병은 잎에만 발생하느냐? 아니더라요. 이삭에도 발생하고 잎에도 발생하고 아주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럼 병이 근본적으로 잘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뭡니까? 곤, 다습이 가장 문제다 하는 거죠. 모든 병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죠? 그 다음에 흰빛 잎마름병이라고 해서 흰빛, 잎이 하얗게 마른다. 흰빛 잎마름병. 요것은 애멜구라는 애가 있어요. 멜구가 있는데, 애멜구라는 게 있어요. 애멜구가 매개를 한다. 그죠? 매개한다는 것은 개가 균을 벼에 옮긴다 이 얘기입니다. 흰빛 잎마름병. 맞나요? 그 다음에 주로 또 키다리병. 그죠? 많이 발생하는 게, 요건 주로 모짜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본답에 모짜리에서 발생 안 하면 본답에서 주로 옮겨 놓았을 때 이양 이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거의가 뭐로 감염이 되느냐? 이삭으로 감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얘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온탕침법이란 걸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60도나 65도씨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 종자마다 품종마다 다릅니다. 그죠? 이렇게 온탕치법을 하기도 하고 약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친환경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즉시 뽑아서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삭에서 또 감염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게 키다리병입니다. 이게 이제 1925년이죠. 25년도에 일본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죠. 어떻게 보면 지베렐린이라는 생장 촉진 물질을 생성하는 지베렐라라는 균입니다. 그 균이 이걸 분비를 해서 키가 쓸데없이 크는 거예요. 이 키가 큰 애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이삭만 맺으면 좋은데 이삭을 안 맺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잎집 무늬 마름병이라고 했어요. 잎집 무늬 마름병.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벼가 자라면 이 아래쪽에서 마디에서 주로 갈변 또는 흑갈변, 흑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다. 이것도 고온 다습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고온보다는 약간 좋은 일도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다습 조건에 약해졌을 때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질소질 비료의 과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병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병증보다는 생리적 장애 하나 갑니다. 생리적 장애 하나 가면 뭐냐면, 이삭이 펼 때 태풍이 불었다 하면 이삭이 알이 못 차요. 알맹이가 등숙이 안 돼. 알맹이가 못 차는 것을 뭘 한다? 흰백자, 이삭 숫자를 써서 백수라고 하는데, 백수. 사람도 놀고 먹는 거 백수듯이 얘도
백수가 되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글이 뭐 같아졌는데 공교롭게 어쨌든 이건 한자입니다. 신백자의 이삭수, 하얀 이삭이 생긴다. 이것은 나중에 수학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배를 재배하는데 동일 품종, 동일 지역에서 동일 품종을 심으면 리스크가 크겠죠. 동일 품종을 동시에 이양을 했다 하면은 만약에 태풍이 그 시기에 오면은 전멸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양 시기를 달리하고 품종도 좀 다양화, 다변화하면은 식량 그 생산량을 어느 정도 80%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다.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식량 생산 작업률을 높이는 데도 그러하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은 생리적 어떻게 보면 장애입니다. 수분이 뺏겨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삭 마른병이라고 있어요. 이삭 마른병. 그 이삭이 말라. 그런데 백수하고는 달라. 백수는 아예 뭡니까? 알맹이가 차지 않는 거예요.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이삭 마른병이 이삭 자체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줄기가 있으면 요 이삭에서 전체가 어느 정도 알맹이가 찬 것 같은데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정상적인 알맹이로 성장이 못 된다. 그럼 쌀 품위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비율을 계산하면 확 떨어진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삭 마른병이 있고 이삭 알마른병이 있어요. 알마른병은 뭐냐면 우리가 나달 하나하나가 마르는 증상이에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깜뿌기병이란 까마. 이삭이 까매요. 그러니까 이삭 전체가 까만 경우는 거의 없어. 이삭이 있으면 알맹이 나달이 한 몇 개씩, 두세 개씩 또는 서너 개씩 까맣게 돼. 우리 어릴 때 그거 모르고 그냥 먹고도 했는데 아주 독성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보리에 주로 많이 발생하죠. 보리의 깜뿌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벼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병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그럼 충은 뭐냐? 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해충을 보면은 해충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맨 먼저 발생하는 게 땅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땅 속에서 이제 얘가 낮에 땅 속에 있다가 밤 되면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그게 약간 뭐였죠? 기억 안 나죠? 땅 속에 있다가 올라오는 애가 있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육묘 이양하는 거죠. 여기 육묘 상자, 모상자입니다. 자, 저기서 보면 이양기죠. 모를 이양하고 있고 저거는 논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팽탄 작업. 자, 도열병 설명했죠. 모짜리 때부터 이삭 펼 때까지 이삭에도 발생을 합니다. 도열병은 잎에 발생하는 것은 잎도열병, 이삭에 발생하는 것은 이삭도열병. 그죠? 질소를 많이 주거나 습도가 높거나 할 때 잎도열병 증상은 처음에는 잎에 마른 모형의 작은 병무늬가 생깁니다. 마른 모형. 진전되면서 불규칙한 병무늬로 변하며 색은 흰색에서 회갈색으로 바뀌는데요. 발생 초기에 방지를 하지 않으면 급성으로 발전될 심할 경우 벼가 주저하는 자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도열병은 모짜리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발병 초에 적기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병 상승 지역에는 질소 비율을 적게 주고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해야 합니다. 저항성 품종이 중요합니다. 도열병은
저건 지금 모짜리 상태입니다. 그죠? 까지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종자로 전염되고 발생 최저 온도는 27도에서 30도 범위의 고온성형입니다. 최근 상자 유무할 때 벽실을 대게 부리고 모짜리에서 고온으로 관련 제가 지금 복토하고 있는 거죠. 저기 유묘입니다. 묘. 희갈병에 걸리면 모짜리 때부터 웃자라는 증상을 보이고 병이 진전되면 벼가 말라집니다. 나중에 저렇게 말라 죽어버려요. 이상이 풀린 시기에 병원균 포자가 바람을 타고 나가 종자에 감염돼 다음 해에 전염이 됩니다. 희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발생 상습 지역의 종자는 온탕 침지소독, 저동단지 침지소독, 스푼의 처리 등도 방지 효과를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희갈병이 발생된 포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즉시 뽑아 없애야 합니다. 벼 줄무늬 이갈병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돼 많은 피해를 주고 요렇게 있는데요. 되죠. 요렇게 마릅니다. 요렇게 말리듯이 요렇게 나중엔 기어 이삭이 나와 요 이삭이 기형으로 되어 있죠. 예. 벼 줄무늬 이갈병은 요 에밀구라는 애입니다. 줄무늬 입마른 병은 에밀구가 매개합니다. 따라서 병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해서 에밀구 방지를 잘하면 벼 줄무늬 이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생 상습 지역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벼 물방울은 요겁니다. 그죠? 논뿌리나 제방의 잡초 또는 논 주변의 야산 흙토에서 월동합니다. 5월 중순에 논으로 이동해 벼 잎을 갉아먹어 벼 잎에 간단한 흰색의 선이 생기는데요. 밀도가 높으면 잎 전체가 하얗게 변하고 결국 포기 전체가 많이 죽습니다. 낮에는 땅 속에 있다가 밤 되면 올라와요. 물바구미. 5월 하순부터 6월경에 산단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벼 잎벌레는 벼 잎을 끝에서부터 갉아먹어 처음에는 잎끝이 달라지고 여기 보시면 무늬가 쭉 나 있죠. 그죠? 예. 말라죽게 됩니다. 깔아먹은 자국.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가능한 요게 에밀구입니다. 아까 나왔죠? 5월 하순부터 7월경 중국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많이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에밀구는 줄무늬 이갈병을 발생시키는 요렇게 밑에 요렇게 붙어 있어요. 생겨 모양은 매미하고 똑같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예. 6월 상순과 8월 상순 요거 하얗죠, 그죠? 예. 이화 맥나방입니다. 요건 일화기. 요 벼줄기 속에 들어가 깔아먹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애. 적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수 이행이 잘 되는 입제 농약을 사용해 병물바구니, 이벌레류, 골파리들과 동시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벼 두방에 나타나는 발 자, 여기까지 이제 했다. 그죠? 자, 그럼 질문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질문 갑니다. 낮에는 당 속에 있다가 밤 되면 올라와서 깔아먹는 것은 뭐다? 물 바구미다. 그럼 깔아먹는데 어떤 식으로 깔아먹는다? 어떻게 깔아먹나요? 잎을 깔아먹죠, 그죠? 그럼 잎에 약간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깔아먹으니까. 이 잎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깔아먹어. 길이식으로, 이렇게. 옆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깔아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거의 변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 먹기 좋은 부분부터, 보드라운 것부터 먹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충을 지금 했습니다. 그죠? 충을 했는데, 자, 1조부터 충 하나 설명합니다. 석천이. 이 화명 나방은 6월과 8월 달에 나오는데 입제 농약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6월과 8월, 6월 하순하고 8월 초순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발생하는데 하얀색을 띠죠. 그죠? 요게 그냥 그 나방 형태로서는 피해를 안 줘요. 안 주는데 뭐가 피해를 준다는 얘기예요? 유충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벼줄기 속에 들어가서 깔아 먹어버리니까 구멍이 뻥 나버리는 거예요. 그 나방이 돼서 흡접하는 정도는 아주 미약합니다. 별 큰 영향이 없어요. 가장 핵심은 애벌레 상태로 줄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저백을 다 빨아먹으니까 위에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구멍도 뻥뻥 나죠. 그런 문제가 있다. 자, 2조. 일조 했으니까 2조도 만 해야 될 거 아이가. 에멜고는 에멜고 좋았어. 벼 줄무늬 입마른 병을 점사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저항성 품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멜구라는 것은 줄무늬, 벼 줄무늬 잎마른병을 매개하는 매개충이다. 그죠? 그러면 줄무늬 잎마른병이 발생 안 하게 하려면은 에멜구를 없애면 되겠잖아. 매개충을. 그죠? 그 매개충을 없애는 방식은 뭐가 있나요? 네? 저항성이 강한 작물. 저항성이 강한 작물. 이 마석을 끼고 있으니까 못 알아듣겠어. 저항성이 강한 작물. 그것은 이제 다음 문제고. 네. 저항성이 강한 것은 벼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일단 적게 발생을 하려고 하면 에멜구 자체가 서식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좋겠지. 네. 그럼 얘가 어디에 잠복하고 있느냐 말이야. 겨울 동안에. 어디에 있다가 나온 애니?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볼 수도 없잖아. 어디서 있는다고? 중국에서 날아온다. 주로 중산간지 같으면 산 주변에나 아니면 논두렁이나 이런 데 풀 안 깎고 한 데 있죠? 이런 데 얘가 월동을 해. 거기 있다가 배를 심어 놓고 이래 옮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논두렁 깎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 농가에 가보면은 이걸 잘 안 하셔. 귀찮으니까. 그게 친환경이다 하고. 친환경도 좋은데 일단 논두렁 깎기는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굳이 논두렁 깎기 힘들다 하면 한 석 줄 정도 비우는 거야. 석 줄 정도 아무것도 안 심어. 그러면 돼. 근데 그러면 손실이 크잖아. 그죠? 그 다음 또 3조 하나. 야, 웃지 말고 좀 하나 하자. 패스할까? 그 3조의 명예가 있는데 좀 그런가, 이거? 그럼 4조로 가자, 4조. 아까 말씀하신 벽을 바구니는 그 논두렁 안에서 낮에는 논두렁 안에 있다가 밤에는 논두렁 위로 올라와서 벽을 기어오는 녀석들인데 이것도 유술 동안 그 벽에 뿌리를 갈랐기 때문에 그렇지. 벽에게 많은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벼 뿌리 물바구미가 뿌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 5조. 지금 원정까지 갖고 팀을 꾸렸는데 원정팀 이 별명을 붙여야 되겠네. 원정팀 하나 하자.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왔어. 애물고 병불 바구니. 진짜 다 나왔나? 비나 이름도 멋진데 하나 해봐라 좀. 내가 너무한다. 그래, 해봐라. 벼잎벌레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봐. 5월 하순과 6월 중순 사이에 벼잎벌레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까지 발생을 하는데 어디에 발생하는데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으로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해보자. 너무 없어 보이잖아. 지금 프레시맨도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2학년인데. 문판이나 문답 초기에 그죠? 말을 좀 이어서 부드럽게 가보자. 초기에 날아와서 산란을 하는 저게 내가 못 알아듣겠다. 초기에 날아와서 산란을 산란 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성충, 유충 모두 잎을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입제 농약으로 방제를 합니다. 지금 이제 다 얘기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뭔가 매끄럽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좀 뭔가 좀 매끄럽게 좀 할 수 없겠나 이 말이지. 그죠? 충이 나오면 그 충에 관해서 매끄럽게 언제 얘는 이제 속명이나 좀 학명까지 알면 좋지만 그 학명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그 전공자는 아니니까 단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은 알아야 됩니다. 예, 학명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뭐가 어느 때 발생하고 어떤 병을 일으키고 그러면 배에 어떤 피해가 간다 정도까지 병하고 충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나온 거는 절반밖에 안 돼요. 예. 나중에는 노린지하고 온갖 애들이 다 나옵니다. 병도 이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만 지금 살펴봤다 이겁니다. 그죠? 지금부터는 벼 재배 시 후반기에 발생하는 병에 관해서 봅니다. 쌀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병의 충에 의한 피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최근 고품질 쌀 생산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후기 병의 충 방지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산도열병입니다. 도열병은 벼의 전 생육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데요. 후반기에 나타나는 이산도열병은 벼 이상목과 벼 이상까지 벼 아래에 발생합니다. 이산도열병에 걸리면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벼알이 뚱정이가 되거나 이산 전체가 마르는 백수용산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산도열병은 수량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이산도열병은 이삭도열병 걸리면 심각합니다. 비가 자주 오며 서늘한 날이 계속되면 많이 발생합니다. 서늘한 날이 계속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이산도열병뿐 아니라 다른 병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해서 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입질문이 많은 병은 덥고 습기가 많은 7, 8월 여기 보이죠? 요 하부에서 발생합니다. 요게 잎집이죠? 흑갈색으로 변하죠? 잎집에 발생합니다. 벼의 끝밑에까지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 입질문이 많은 병은 간수율이 크기 때문에 벼의 끝밑까지 병이 진전될 경우 치명적인 간수를 초래합니다. 이게 이제 담수 재배 상시 담수할 때 많이 발생해요. 질소질 비료 줄이려 했죠. 적기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이 많은 병은 주로 출수비를 전후할 흰빛 입마른 병, 흰 입마른 병 이렇게 말하죠. 태풍이 통보할 때 병원균이 벼 잎의 상처를 통해 이건 잎이 마르는 증상입니다. 흰이 많은 병에 걸리면 벼 잎의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는 요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죠. 진전되면 흰 줄무늬가 생기면서 결국 말라죽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균의 중간 기주인 배수로의 벼풀이나 줄풀을 제거하고 발생 산습지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습 발생 지역에서는 태풍이 통보하거나 침수가 되었을 경우 아까 백수도 마찬가지고 흰 입마른 병도 태풍의 피해로 바로 나타납니다. 세균 병활병이 출수기에 기온이
높고 요 배알마른병 했죠 아까 세균성 배알마른병. 요렇게 하나씩 요렇게. 심할 경우 벼 이삭 전체가 여물지 못해 이삭이 꼿꼿하게 서 있게 됩니다. 병이 발생한 후에는 방제가 어려우므로 못자리에서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어요. 못자리에서는 출수기 전후에 저용약제를 살포합니다. 이삭 누룩병은 벼 아래만 발생하는 요거 아까 질소비료를 너무 없어. 많이 주거나 출수기를 전후해 비가 자주 새까맣죠 그죠? 기온이 낮으며 습도가 높고 정식 명칭은 누룩병. 초기에는 벼알 표면이 황록색을 띠며 진저들면 벼알이 검은색 누룩덩어리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특히 검은색 포장위에 쌀 품질이 떨어집니다. 요렇게 컬러가 변해버려. 많이 발생하면 이 정도입니다. 출소 전에 이산후열병과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뿌려 방지합니다. 병열보와 힘든 열도는 우리나라에서 얼동하지 못하고 중국 남부 지역에서 6월에서 7월에 저기압 기류를 타고 이동해 와서 남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멸구하고 흰등멸구는 중국 남동이죠. 쪽에서 이렇게 온다. 우리로 보면 서쪽이지만 때의 지배를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데요. 심할 경우 벼가 하얗게 약간 요렇게 붙어서 저백을 빨아먹어 버립니다. 흰등멸구 역시 벼의 지배를 빨아먹어 피해를 주는데요. 피해를 입은 흰등멸구는 등이 희다해서 흰등멸구라고 합니다. 지정을 하게 되고 심하면 벼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벼멸구와 흰백멸구는 같은 지역이라도 이양 시기가 빠르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준 논에서 피해가 심합니다. 자, 이양 시기가 빠르고 질소를 많이 준 데서 많이 발생한다. 9월의 온도가 높은 해에 피해가 많이 8월 온도가 높을 때 피해가 많다. 또 연차간, 포장 간 발생 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참고해서 이산부열병들과 동시에 방지하면 효과적입니다. 홍명나방도 자, 요 홍명나방 나왔어요. 7월 하순에 날아옵니다. 홍명나방 유충은 요거 보세요. 좌우로 길게 말고 그 속에 누에처럼 생겼죠? 피해를 입은 잎은 흙기만 나나 백색이 되고 요렇게. 심하면 논 전체가 하얗게 변하게 되며 출수가 불량해지고 들숨도 낮아지고 이렇게 잎이 한때 붙어 있는 현상도 많이 발견됩니다. 문제가 방제 적기이며 이 시기에 방지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화병 나방은 1년에 2회 발생합니다. 그중 이화기는 8월 상승경 유충이 벼 줄기 속을 가해 이삭이 많은 백술 피해를 주는데요. 이렇게 백수를 만들어 버려요. 번째 적기는 선충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최선일 후 5일에서 7일경이지만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활용하여 방제 적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수 후 이삭을 가해 노린재 나왔죠? 노린재가 많아요, 종류가. 가시, 점, 둥글 노린재, 톱다리 개미해니 노린재 등등.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고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용약제로 누수기 이전에 방제해야 합니다. 후반기 자, 가장 핵심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병해충들이 초기에도 발생하고 중후반기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제 방제를 어떻게 하는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병해충 부분만 지금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 벼 재배에서 투입하는 비용이 30%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만큼 이 방제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게 나오냐면 더문모 심기라는 게 있어요. 더문모 넓게 심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존보다 재식 밀도를 더 높인다. 한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정도로 넓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병해충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다? 고온 다습 조건에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줬을 때가 가장 문제더라. 그러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대신에 규산질 비료를 시용을 해서 단단하게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종자 소독부터 철저히 해서 병해충 방제를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배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종류를 쓰고 그에 대한 방제법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는 기술 고등고시나 이 고시 문제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뭐 일반 공무원은 서술이 없으니까 고시를 여러분들이 기술 고등고시라고 했어요. 우리 쪽에는 그 1년에 3명 정도 뽑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1차 말고 2차에는 서술식이에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팔이 아파서 못 쓸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지. 그러면 질문 중에서 이제 홍명나방에 관해서 서술하시오라든지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브로드하게 폐어 재배에서 후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병의 종류와 그리고 해충의 종류에 관해서 서시고 거기에 관한 병정과 예방법, 방제법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다 해야 돼. 공부 다 해가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기술고등고시에 준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그죠? 거점 국립대학에 맞겠죠, 그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